안녕하세요. 국회 선처박스입니다. 오늘은 지난 3월 28일에 올라온 보건복지부 브리핑 자료 나머지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미 여러 번 나누어서 다루고 있는데요. 주요 내용을 보니까 재정 건전화 운영 결과 보고 그리고 현지조사 장기형 부정수급 관리 개선 방안, 유닛케어 시범사업 추진계획,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의무화 추진계획 등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재정 건전화 추진단 운영 결과 보고 관련된 내용, 그리고 현지조사 관련된 내용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제3차 기본계획에서 23년부터 27년도까지 논의할 사항들을 싹 다 계획을 세워놨죠. 지금 현재 24년도에는 실행하는 중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용을 쭉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형 재정 건전화는 어떻게 할 거냐, 4가지 방안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 노인 대상으로 예방적 건강관리를 지속적으로 시행을 해서 장기요양 등급 받기 전에 장기요양으로 넘어오기 전 단계에서 예방을 해서 장기요양 진입을 늦출 수 있도록 하겠다. 장기요양 공단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방향이죠. 이 재원들이 지금 모자라기 때문에 최대한 장기요양 넘어오기 힘들게 하겠다. 그 전에 예방하겠다. 둘째, 장기요양 기간 대상으로 재무회계 교육, 지정갱신제, 그리고 통합기간 확대 등 공급체계 개선을 하겠다. 그래서 적절한 운영 투명성과 서비스 질 제고를 추진하겠다. 이게 계속 이야기가 되어 온 이야기고, 지정갱신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창업 일선에 서 있잖아요. 저희 국회의원가 느낀 바로는 24년 현재 점점 제대로 갖추지 않고 창업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까지 온 상황이거든요. 25년 12월부터는 기존 기관들의 갱신도 이루어지겠죠. 그럼 신규 창업 기관뿐만 아니라 기존 기관 같은 경우에도 평가를 다 해서 정화작용을 한번 싹 하겠다는 의미죠. 이미 현지조사를 받은 기간, 평가를 C 미만으로, 보통 B만으로 받은 기관들이 많은데, 지정갱신이 현재 신규 창업 지정심사 기준에 맞춘 것이라면 현재 지정심사 기준이 100점 만점에 80점이 넘어야 지정허가가 나거든요. 그런데 현지조사나 평가에서 20점이 깎여버리면 재지정되기 힘든 기관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미 문제가 생긴 기관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일들이지만, 공단 재원 입장에서는 이게 공단 재정 건전성에, 장기요양 보험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앞으로는 점점 더 정도 경영을 해야 하고 준비를 하고 창업해야 한다는 뜻이 되기도 하고요. 이어서 세 번째 보면, 근거 중심의 장기요양 현지조사 실시, 부정수급 예방 지원 강화, 급여 사후관리 내실화 방안을 마련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 세부적으로 보면 기존에 이미 1375개소가 현지조사를 받았고, 거기서 부당이득이라고 하는 부당이득금이 666억이 나와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사실 억울한 목소리도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제대로 공단에서 알려주지도 않고 돈만 뺏어간다고 하는 그런 현장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고, 저희한테도 계속 전화가 오거든요. 결국에는 적발과 현지조사 증가로 현장이 벌벌 떠는 것이 현재 상황이라서 그 개선 방향을 마련했다는 것인데요. 이 개선 방법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청구 심사 시스템에서 미리 착오 청구가 되지 않게 방지를 하고, 자가점검 리스트를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서 예방을 하겠다. 그리고 현지조사 실무자용 가이드라인을 좀 더 정확하게 마련을 해서 조사 기준의 일관성을 잡아두고 그 매뉴얼에 따라서 조사해서 모호하고 억울한 면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점이, 23년도부터 제가 노인복지시설 평가, 제가 계속 올려드렸지만 저하고 권 팀장 계속 올려주잖아요. 굉장히 친절하고 자세하게 바뀐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현재 24년 평가, 역대급으로 어렵다고 하시는 대표님들 굉장히 많다고 느끼시죠? 근데 현지조사 관련해서도 매뉴얼이 좀 더 정확하게 딱 짜여지면요, 제대로 파고들어서 공부하시고 그리고 또 완벽하게 숙지하고 경영하셔야지, 안 그러면 기존보다 좀 더 환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매뉴얼이 있으니까 알고도 당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당연히 그 부분을 남들보다 빠르게 여러분들보다 좀 더 깊게 파고들어서 정보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가감산 제도에서 제가 아직 지침을 좀 올릴 시간이 안 돼서 올려드리지 못했는데, 기존 가산금 환수 같은 경우에는 인력 기준 미충족이 한 명이 근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전체 가산금을 못 받았었잖아요. 그런데 이 올해부터는 인력 기준 미충족 시에 해당 직종만, 예를 들어 사회복지사 잘못했다 그러면 사회복지사에 대한 부분만 환수되는 걸로 바뀌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는 소통하면서 환수할게, 알려줄 테니까 제대로 대비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가이드를 환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더 쉽고 정확하게 정보 전달을 해야겠다는 그런 책임감이 들더라고요.
가이드가 있다고 모든 기관이 다 잘할 수는 없는 법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장규항 사업은 기존의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은 아니라고 봐요. 매뉴얼에 의해서 정확하게 딱 움직이는 사업으로 공부를 좀 하고 시작해야 되는, 모르면 안 되는, 모르면 당하는 그런 사업으로 거듭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매뉴얼이 정확하게 나온다는 것은, 매뉴얼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을 때 문제가 크게 여러분한테 다가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매뉴얼의 확립의 시기에서 저희 국회어가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 국회어 천천박사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추후에도 좋은 정보들 얻고 싶으시다면 이 구독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국회어 천천박사였습니다.